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에너지를 모두 빨아들였던, 흡수했던 반도체.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장 초반 하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왜 빠지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자동차 관세는 원래 없던 걸 15%로 만든 것이고 오히려 반도체나 의약품은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자동차는 힘들게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데 반도체나 의약품은 수익성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산업별로 관세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반도체 업종 전반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수까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반영된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낙폭은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3%의 마이너스권인데 이 두 종목의 희비를 가른 게 외국인 지분율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업종 어떻게 마감을 했는가? 상대적으로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의 플러스권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멘트, 즉 불확실성의 신호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단기 변동성보다 여전히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더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나타난 매도세도 공포에 따른 투매라기보다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12시 기준으로 정리된 수치이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는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매수 대금이 순매수 기준으로 2,700억 원가량 포착이 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를 1위로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2,5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이들 종목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살 여력이 남아있을까 이런 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체 시장의 수급에서 종목 수급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도 단연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 일주일 만에 5조 원 넘게 이렇게 수직 상승했죠.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했을 때 누적으로 보면요.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투톱의 외국인 지분율 들여다보면 또 이렇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는 51% 이번에 돌파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56.32%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나 좀 담아서 상승의 룸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전고점 대략 이제 제가 최근 2년 자료를 쭉 보고 정리한 수치인데요. 급하게 보고 정리해서 들어오느라 오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7월에 고공행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달렸을 때 지분율이 56%를 웃돌았던 점, 이걸 고려하면 현재와는 5%포인트가량 좀 여지가 남아 있어 보이죠. SK하이닉스는 작년 6월에 최초로 56%를 돌파한 후로 잠깐 그 사이에 내려갔다가 올 초에 이미 다시 56%를 돌파한 상황이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여유가 아주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시기상 단기 변동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할 시점으로 진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숨고르기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9월에 FOMC 대기 심리와 단기 레벨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자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영향을 주는 이슈죠. 게다가 우리는 추석 명절에 영향권 진입이 이번 주부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절 전 10거래일부터 이렇게 지수를 내리는,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그 명절 전 10거래일입니다. 그래서 단기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측면에서 어제까지 코스피는 11거래일 연속 내달려왔습니다. 2010년 이후로 보면 5번째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고요. 2006년이랑 2009년 각각 12일, 11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상승 기간 중에 상승률인데 이때는 굉장히 특이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했죠. 그 이후에 1개월 이후까지도 시장 추가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래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도에 4월이랑 9월 10거래일 이상씩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1개월 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 당시의 상승의 배경은 각각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1개월 후에 저렇게 상승률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시장에 과열 신호가 나오고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투자 심리상 과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바로 신용잔고에서 단서를 찾아볼까요? 자, 9월 이후에 신용잔고 증가율을 보면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지수 상승률이 코스피는 8.3%,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성 자금이 시장에 무리하게 쏠린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기 레벨 부담, 그리고 9월 FOMC 이후에 시장 내에서 의견 충돌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상 과열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이나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의 3분기 실적 모멘텀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동성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